속보, 벤투, 엘리케, 이영표의 작심 발언. 솔직히 이강인은 파리의 왕자 이강인 향한 축구인들의 한 목소리, 축구계 경합과 파장, 디귿디귿. 팬들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드러냈다. 프랑스 축구협회는 23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이강인은 오는 24일 몽펠리에전을 앞두고 LFP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지난 시즌의 기억을 돌아봤으며 새로운 시즌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라고 전했다. 먼저 몽펠리에전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강인은 이번 경기는 나에게 굉장히 특별하다. 지난 시즌에는 몽펠리에를 상대로 2골을 넣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라고 설명했다. 작년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합류한 이강인에게 있어 몽펠리에는 좋은 기억을 안겨준 상대이다. 그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몽펠리에전에서 PSG 데뷔골을 넣었다. 이를 인지하고 있던 이강인은 PSG 유니폼을 입고 넣은 첫 골이었다.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골을 넣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PSG의 홈 경기장인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골을 넣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 몽펠리에전 골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골 중 하나이다. 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강인은 본인을 골잡이와 패스메이커 중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나는 더 넓게 보려 한다. 최대한 팀을 도우려 하고 있다. 도움이든 골이든 상관없다. 나에겐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팀이 경기를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만약 공격 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팀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강인은 프랑스까지 와서 본인을 응원해주는 한국 팬들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발렌시아에서 시작해 마요르카를 거쳐 PSG 유니폼을 입으며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이강인은 국내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강인의 경기를 보기 위해 파르크 데 프랭스를 방문하는 한국 팬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또한 이강인은 평소 국내 팬들에게 엄청난 팬서비스를 해주기로 유명하다. 그는 어디서든 그를 기다리는 한국 팬들에게 친절히 사인을 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강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강인은 정말 기분이 좋다. 나는 한국 팬들을 정말 좋아한다. 왜냐하면 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러 와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에게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주며 나를 더 발전하게 한다. 그리고 한국 팬들 덕분에 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다. 그들은 저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며 저는 팀을 최대한 돕기 위해 더 좋은 축구를 해서 한국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라며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을 전했다. 발렌시아 유스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이강인은 2021년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마요르카로 이적했다. 마요르카 첫 시즌에는 주전과 교체를 오갔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 팀의 에이스로 거듭났다. 이강인은 날카로운 킥과 화려한 드리블, 정교한 패스 능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그 결과 이강인은 프랑스 최강인 PSG 입단에 성공했다. 이강인의 PSG 첫 시즌 활약은 준수했다. 모든 대회에서 5골 5도움을 기록했다. 마요르카 시절의 테크닉은 여전했다. 또한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도 했다. 이강인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프랑스 슈퍼컵 경기에서 툴루즈를 상대로 선제 결승골을 넣으며 슈퍼컵 우승에 이바지했다. 이어서 프랑스 리그앙 우승 결정전이 될 수 있었던 르 아브르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귀중한 동점골을 어시스트했다. 결국 PSG는 리그앙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주전이 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지난 시즌 막바지에 있었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4강전 등 중요한 경기에서 이강인을 선발 제외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이번 시즌 좋은 출발을 알렸다. PSG는 지난 17일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앙 1라운드에서 르 아브르를 만났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다. 곤살로 하무스가 이강인에게 패스했고 이강인은 왼발 슈팅으로 르 아브르의 골망을 길렀다. PSG는 이강인의 골에 힘입어 4에서 1대승을 완성했다.
이어서 이강인은 오는 24일 몽펠리에를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정조준한다. 2. 강인아 진짜 안녕 입단 동기 MF. 메뉴 이적 마무리. 히어위고 기자 확인. 마누엘 우가르테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이 근접했다. 유럽 이적 시장에 능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23일 한국 시간 우가르테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말에도 파리 생제르맹 스쿼드에서 제외됐다. 메뉴 이적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 라고 보도했다. 우가르테는 PSG 소속 미드필더다. 지난 시즌 이강인과 함께 PSG에 입단하여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생각보다 부진했다. 우가르테의 장점인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태클, 넓은 수비 커버 범위 등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워렌 자이르 에머리,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등에게 밀려 벤치를 달굴 때가 많았다. 리그앙에서는 많은 경기에 나섰으나 정작 중요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쿠프 드 프랑스 등 컵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매번 그를 외면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경쟁자까지 영입했다. 우가르테에 대해 전혀 신뢰가 없는 모습이었다. 포지션이 겹치는 포르투갈 초신성 주앙 네베스를 영입해 중원을 강화했다. 우가르테는 이적을 모색했다. 그러자 카세미로의 장기적인 대체자를 찾고 있는 메뉴가 접근했고 빠르게 개인 합의를 마쳤다. 현재 메뉴는 코비 마이노와 함께 허리를 구성할 젊은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카세미로는 지난 시즌 에이징 커브가 온 모습이었고 메이슨 마운트, 크리스티안 에릭센 등 다른 미드필더들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난관이 있었다. PSG가 높은 이적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메뉴가 이를 쉽게 들어주지 않았다. 양측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메뉴는 급기야 영입에서 철수하기까지 했다. 메뉴가 다른 타깃을 알아보았으나 영입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스콧 맥토미니의 풀럼 이적마저 무산되면서 다시 우가르테로 돌아왔다. PSG도 요구를 조금 낮추었고 메뉴도 협상을 계속 주도하면서 적점을 찾아나갔다. 다수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임대 영입 후 위무 완전 영입 형태로 이적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우가르테는 PSG가 아닌 맨유를 열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맨유와 개인 합의를 마친 뒤 줄곧 맨유 이적만을 원하며 구단에도 그러한 뜻을 드러낸 바 있다. 3. 항명 파동 문제아는 싫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스털링과 계약 기회 거절. UCL 출전 아스톤 빌라 영입 검토. 라힘 스털링이 첼시를 떠나 새로운 행선지를 찾고 있다. 영국 매체 쿼트 오프사이드는 23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 미넨은 올여름 스털링과 계약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거절했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스털링은 최근 여러 논란으로 첼시를 떠날 선수로 분류됐다. 그는 많은 구단과 연결됐다. 이 중 아스톤 빌라, 뉴캐슬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도 관심을 보였다. 라고 덧붙였다. 올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스털링이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스털링은 2015년 맨체스터 시티에 입단해 무려 7시즌 동안 하늘색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스털링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23골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했다. 해당 기간 맨시티의 성적 또한 훌륭했다. 맨시티는 스털링이 활약한 7년 동안 무려 4번 리그 정상을 밟으며 PL 강자의 이미지를 굳혔다. 스털링은 2022년 새로운 도전을 이유로 맨시티를 떠나 첼시로 합류했다. 첼시에서도 스털링은 줄곧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며 2시즌 동안 79경기에 나서 19골 12도움을 기록했다. 첼시 선수단 가운데 스털링 정도 활약상을 유지하는 선수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다만 그가 팀 내 최다인 주급 32만 5천 파운드, 약 5억 7천만 원, 라는 거액을 받는 선수임을 감안할 때 아쉬운 성적표였다. 그럼에도 올 시즌에 앞서 스털링은 엔조 마레스카 체제 첼시 전력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주 이후이다. 마레스카 감독은 첼시의 리그 첫 경기에서 스털링의 이름을 선수단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마레스카 감독과 첼시의 선택에 의구심을 가졌다고 한다. 매체는 첼시와의 계약 기간이 3년 남았다. 나는 개인 훈련을 위해 2주 일찍 영국으로 돌아왔다.
나는 마레스카 감독과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긍정적인 프리시즌을 보냈다. 라며 언제나 첼시 구단과 팬들을 위해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주 프리시즌 경기에서 명단에 포함된 것을 감안해 이번 경기에서 뛸 수 있을 것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스털링은 나의 미래와 관련해 항상 구단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명확히 알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며 첼시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첼시는 바로 다음 경기인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스털링의 이름을 제외하며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고 스털링은 새로운 팀을 찾고 있다. 스털링과 근접해 있는 구단은 올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나서 경험이 풍부한 선수 영입이 절실한 아스톤 빌라이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23일 아스톤 빌라가 스털링을 영입하고자 첼시와의 협상을 시작했다. 그들은 주앙 펠릭스를 놓친 뒤 새로운 공격수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스털링의 높은 주급은 걸림돌이나 그는 아스톤 빌라의 주요 타깃이다. 고 전했다.